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세션의 첫 발표를 맡은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 오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앞 세션은 좀 저희가 그래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연구의 내용들을 공유했던 것 같고요. 저희 두 번째 세션은 사실은 저희 오늘 주제로 하고 있는 이 재난안전 연구기관 협의체가 법에 있는 명칭이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MOU를 맺고 운영해오고 있는 네트워크의 이름은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거버넌스 저희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조금 잘 운영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두 번째 세션과 종합 토론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앞서서 4개 발표를 드렸는데요. 그 4개 발표가 다 저희가 올해 어느 정도는 연구 거버넌스를 염두에 두고 좀 같이 진행을 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해 주셨던 이은석 박사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협동연구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후속으로 올해도 경사연 기관들에 계신 박사님들과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이슈들을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은석 박사님께서는 건축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거고요. 두 번째로 정지원 박사님 하셨던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 거버넌스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이런 기술, 인공지능 이런 데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위탁을 드려서 여러 학문 분과에 있는 그 AI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들을 좀 종합하시는 그런 연구를 부탁을 드려서 수행하셨던 결과였습니다. 김종성 박사님 하셨던 과제는 저희가 행안부 수탁 과제로 진행을 했는데, 지역의 위험 발굴이라는 관점을 저희 이제 연구원이 총괄을 하면서 7개 그 기관들이 각각의 지역을 맡아서 지역연구원이 6개 기관이 참여하셔서 같이 협업을 했던 과제였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박상진 박사님, 저희 연구원 박상진 박사님 발표하신 위험 연구 같은 경우는 시작은 이제 원래는 위험 동향 분석과 뭐 한국적 맥락으로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이게 워낙 범사회적 분야의 위험을 다루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다학제적으로 진행했던 연구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제 이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 내용들을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 연구기관 협의체 거버넌스와도 연계해서 좀 봐야 할 주제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1세션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이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의견 조사를 부탁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 내용이 그렇게 막 중요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앞으로 뭘 할 건가를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 거버넌스 협의체는 2023년에 이제 총리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고, 여름에 이제 주요 기관 43개 기관과 행안부가 MOU를 맺어서 진행이 됐던 협의체였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이제 행안부가 주체였는데, 행안부 오늘 이제 왔다가 차관님 왔다 가시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지는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도 재난안전 연구자들 간에는 이런 연구자들의 네트워크와 협업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바탕하에서 이런 이제 거버넌스를 계속 운영해보고자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을에는 저희가 참여 기관들과 간담회, 유형별로 간담회를 가졌던 적이 있었고, 또 12월에는 이제 이렇게 유사하게 세미나를 진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올해는 사실은 뭐 큰 다른 진행 사항은 행안부와 함께 없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의미가 있었던 거는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저희 연구기관 협의체에 대한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기관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또 공동연구를 할 수 있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문이나 협력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연구기관 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같이 논의를 하고 약간 총괄 지원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요. 사실은 좀 규정 같은 것들이 미비한 관계로 이런 구체적인 좀 활동을 하는 데는 살짝 한계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포럼 세미나를 올해 3월부터 매달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이런 운영 규정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면 참여 기관들이 기획하고 함께
좀 호흡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좀 저희가 기획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됐던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포럼이나 세미나 형태로 좀 같이 움직이고자 했었고요. 또 일부였지만 기획 연구 같은 형태로서 조금 같이 논의하는 기반들을 마련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 기관들에 계신 분들께 수요 조사를 했었을 때 재난안전 지역 격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생활안전의 여건, 지역별로 다른 여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기후변화, 인공지능, 지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주요 관심, 그러니까 공동 연구를 좀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심 주제로서 제시가 됐던 바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세션에서 발표됐던 내용들을 저희가 일부 기획 연구 형태로 좀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말을 지나면서 내년도 차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내년에는 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그리고 이제 행안부가 공식적인 어떤 그런 네트워크의 운영을 좀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또 어떤 부분들을 좀 노력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구상하기 위해서 재난안전 분야 연구 수요나 여건에 대한 부분을 좀 조사를 드렸었고요. 또 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뭐 내용이 엄청 많은데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핵심적인 부분들을 조금 짚어서 말씀드리고 내년도 계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수요나 여건에 대해서는 한 35분 정도가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제가 조금 주관식도 많았고 이제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는지 내년에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 뭐 공통 연구 주제는 어떤 게 있는지 다양한 의견들을 여쭤봤었을 때 한 35분 정도 답을 주셨고요.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수요 조사를 해보면 보통은 한 30분에서 한 50분 사이로 이런 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거버넌스의 좀 핵심 멤버가 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이제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라던가 지자체 출연 연구 기관에서의 수요가 좀 높았던, 그러니까 참여도가 좀 높았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연구자 수가 많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역 연구원 분들이 참여가 높으셔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연구 주제로서 이제 지역 안전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기후 변화와 관련된 아무래도 좀 자연재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수요도 좀 높았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이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 과제를 또 이제 같이 하실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를 제안을 부탁을 드렸을 때도 역시 유사하게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좀 종합적으로 의견들을 주셨던 과제들도 있었고 또 지역에 좀 특화된 그런 주제들을 주셨던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가 아니고 특정 그 재난 유형에 관한 연구들인데도 이제 공동 연구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던 부분들이 많았고 여기 보시는 지진 연구나 해양 사고 같은 것들을 제안해 주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그 커뮤니티 내에서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구가 이제 확산이 되지도 않고 다른 여러 가지 행태나 이런 것들과 이제 결합되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도 또 꼭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여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과 결합하는 연구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연구, 또 취약계층이라는 측면에서도 연구 주제들이 많이 말씀 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역사에 대한 말씀을 또 주신 주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도 말씀드렸지만 또 행안부 쪽에서도 또 이런 역사적인 기록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도 좀 하고 계셔서 또 같이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주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됐었었고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국책연구기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에 계시다 보니까 정부 요청 또는 이제 정책 계획 이런 것들에 연동해서 과제를 발굴하는 수요가 좀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난안전은 뭐 다들 연구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담당자가 사실 관심이 없고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관심으로 그걸 설득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 개인 관심에 따라서 이제 그 주제를 발굴하시는 상황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은 이제 기관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지만 큰 부분으로서 이제 정책 용역,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의 용역이나 R&D 같은 부분에 의존하는 포션도 꽤 컸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과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각 기관들의 이제 연구 환경적인 측면과 전문성 측면에서의 장단점, 강점, 약점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쭤봤는데요. 아무래도 뭐 종합해서 말씀을 많이 적어놨습니다만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제 대학연구소나 민간 연구소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특화된 딱 전문성을 가지고 특화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연구의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면 정책하고의 연계성이나 현장하고의 좀 그런 긴밀성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책연구원들이 더 강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약점으로 봤었을 때도 네, 아무래도 지역 이제 그 연구원들이 조금 이런 뭐라 그럴까 특화된, 그러니까 여러 분야를 커버해야 되다 보니까 특화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좀 약점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서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이제 이런 강약점들을 제가 뭐 세부적으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이런 강약점들이 서로 상충되고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이유로서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연구의 이제 그 스코프에 있어서도 조금은 다른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가장 재난안전 연구자로서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연구를 지속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재난은 재난이 나야만 관심을 갖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요즘 재난이 하나만 알아가지고는 뭔가 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학제적이고 여러 분야의 협업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럴 만큼의 이제 리소스나 이제 풀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들을 저희가 아마 모두 공감하는 이런 점들을 좀 적시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들을 말씀 주셨는데 뭐 저희 모두 공감하지만 1번은 연구비겠죠. 안정적 연구비라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거 이제 뭐 연구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요 이제 재난안전 연구를 조금 알리고 재난안전 연구가 왜 필요하고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리고 우리도 스스로 학습을 하고 인식을 제고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공감이 됐던 부분이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닿아 있는 그 시도 연구 센터에 굉장히 많은 부담들이 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그런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들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연구자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데이터들을 잘 공유하고 싶고 또 이런 기술 같은 것들을 잘 적용하는 것들도 서로 잘 쉐어할 수 있는 이런 과제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의견을 좀 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연구의 전반적인 말씀하고 사실 이제 기관 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는 방향성하고 내용이 많이 유사합니다. 의견을 주시는 부분들은 유사한데 이제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 방향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많은 54분의 답을 주셨고요. 이제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4가지의 기능들이 있는데 뭐 다 대부분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이제 연구자 관점에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협력하고 또 주제를 발굴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다라는 점수가 가장 많았고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정책이랑 붙는 부분은 뭐 점수가 살짝은 낮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뒤에서 이제 필요성 뭐 여쭤보면 다 이제 다시 점수가 높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런 법에서 말하고 있는 4개 기능 외에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이나 사회와 소통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또 국제협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나 캠페인 앞서서 인식제고와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운영 규정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뭐 행안부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인 이런 운영 규정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가장 많이 주셨고요. 또 운영 그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한다면 어떤 방식이냐에 대해서도 유형별에 대한 부분 또 기관 유형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제 뭐 별도의 그런 거 없이 사안에 따라서 좀 운영하는 형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호를 좀 말씀 주셔서 어쨌든 운영 규정과 분과위원회 형태의 어떤 운영의 틀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요 기타 그 운영에 대한 제한들은 앞서서 연구 여건 개선과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연구 거버넌스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 사실은 국책연구기관 이렇게 뭐 기관이 유형화될 수 있는 곳들하고 사실 작년에 MOU를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으로 계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못 들어오셨고 또 다른 형태에 있는 여러 연구원들 또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기초단위 정책연구원들 이런 곳들이 많이 참여하시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좀 참여자를 확대하면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한 의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요 부분들은 좀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주셔서 이제 대부분은 뭐 공동 연구나 이런 것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조금 해보려고 하는 방향성을 좀 공유 드려보고자 합니다. 뭐 저희가 이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예산을 별도로 받은 상황은 아니고 또 법적으로 지정이 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막 큰 범위를 벌려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 이제 진행을 해보고자 하면 이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측면에서는 기관별 연구 성과 리스트를 좀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조사를 통해서 일부 좀 받았는데 네 조금 이거를 체계적으로 받아서 같이 공유하는 그 리스트만 봐도 어디서 뭐 했는지 좀 보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진행해 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세미나는 그렇게는 진행 못했지만 이제 연구 성과를 좀 공유하는 형태의 포럼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뭐 중장기적으로야 이제 연구 자료도 공유하고 또 학회 등이랑 연계한 그런 심층 논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유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류의 활성화인데요. 좀 주제를 정해서 정기적인 이런 포럼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해 보고자 하고 그리고 이제 공동 연구나 정책 대응의 측면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뭐 이슈 브리프라던가 뭐 어떤 뭐 R&D 과제를 기획한다던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활동들과 연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작은 범위, 작은 연구여도 저희가 공동의 결과물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뭔가 활동을 좀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하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내년에 다시 한번 좀 이제 실제 마음을 같이 해주실 분들과 다시 한번 좀 말씀 나눠야겠지만 저희가 운영위원회라는 거를 진짜로 구성을 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면서 추진 가능한 활동 계획들도 좀 나누고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한 격월 정도의 포럼을 좀 정례화해서 각 기관이 뭐 연구를 하고 있는 바를 공유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뭐 인구 기후 변화, 인공지능 그리고 우리 이제 재난안전연구원에서 내년에도 지방소멸, 인구소멸 주제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주제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같이 논의하면서 이슈를 개발하는 형태의 포럼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운영위원회 어떤 미팅 같은 것들도 좀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연구자 풀을 조금 확대해서 저희가 뭐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논의가 엮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고, 네 이제 저희 이제 앞서 김종성 박사님 발표하셨던 그 지역위험 과제가 내년에도 또 운영이 되거든요. 조금 확대돼서 운영될 예정이라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풀을 만들어서 컨설팅 단으로서 지역 위험 문제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가져가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야 저희가 뭐 말하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연구에 대해서 결국 저희가 목소리를 조금 더 키우고 학문적으로도 조금 전문성을 조금 더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점조직처럼 이렇게 개인의 관심사로 조직의 뒷받침을 못 받고 있는 연구자들도 많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정책 현장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사실 저희 연구하고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되어 있는 것들 잘 아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정책하고 저희 연구가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확산 방안, 교육에 가까운 그런 확산 방안들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많은 뭐 계획들은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달에 저희가 다시 한번 실제로 뜻을 모아주실 수 있는 분들과 좀 구체화해서 말씀 나누고 역할도 좀 분담하고 저희가 무조건 다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좀 바꿔가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사실 오늘 제가 이제 토론 부탁드리고 발표 부탁드린 분들은 내년에 아군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을 모셨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각자 그 수요조선화를 연락드렸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해주셨던 분들 이런 네 그런 분들로 오늘 포럼은 오늘 세미나는 이제 모셨던 부분이 있어서 네 후반 오늘 토론에서도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내년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